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은 25년 7월 28일 기준이고요. 7월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서 제가 7월 동안 그 트레이딩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같이 공유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토스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1,800만 원? 돈 넣었을 때 한 1,700만 원 조금 안 된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원칙보다는 좀 감 쪽으로 투자를 했고, 최대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 20 맞아도 계속 버티고 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작년에는 한 마이너스 40% 정도 버티다가 한 두 배 정도 차익 실현하는 걸로, 아, 장투가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장기적으로 보니까 제가 좀 어떤 무지에서 오는 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차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금액이 이렇게 좀 작을 때는 더 많은 경험을 좀 쌓아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이제 매매 방식을 좀 스윙 매매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좀 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단기 스윙으로 지금 좀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디테일한 분석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뷰 차트로 이제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우선 그 제 거래 내역을 보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 스윙이다 보니까 60분봉 기준으로 저는 좀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 사태 때 주가가 떨어져서, 그때 이제 예전 같았었으면 떨어지니까 쳐다도 안 봤을 주식인데, 이제 그 스윙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제 개념을 알면서 좀 떨어지더라도 저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지점에 좀 매수를 해서 먹고 빠지는 좀 연습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떨어졌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 스윙 투자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습관화 하려고 하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딱 저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몰빵을 쳤는데, 지금은 자신 있으면 뭐 3분할, 그리고 자신 없으면 5분할, 더 자신 없으면 뭐 10분할까지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점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치가 쌓이면 그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종목당 최대 제가 시드가 그렇게 이제 1,8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해서 뭐 웬만한 한 종목에는 300만 원 이상은 안 넣으려고 하는 좀 편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힘쓰 딱 떨어지는 당일날 포착해서 들어갔고, 사실 이때 이제 좀 반등을 했었는데 그냥 좀 참았어요. 그냥 전 더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좀 이제 그 빠지는 게 주춤하길래 한번 좀 물을 탔고, 그리고 생각보다 바로 당일날 다음날 오르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날에 더 떨어져서 다시 한번 좀 물을 탔습니다. 이제 쭉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물을 좀 더 탈까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종목당 3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의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최대 유지하려고 해서 굳이 물을 탈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 다행히도 전환이 일어나서 부분 익절을 하고, 또 그 다음날에 마지막 남은 거를 이제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장 원칙대로 이제 매매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이제 경험들을 여러 종목으로 좀 쌓아가려고 계속 이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시간 관계상
하나의 좀 종목, 그러니까 좀 차트가 종목마다 좀 패턴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힘스 들어갔었을 때 그 패턴을 좀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볼 때도 이 시간 본주 기준으로 이제 사실 좀 봐야 되는데 뭐 힘스도 어느 정도 좀 나오겠지만 살짝 방향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오른다고 할 때는 계속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 가격 조정이 또 와서 이때 이제 또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기술적 반등 긴 장대 나오고 바로 팔고 그리고 다시 이때 들어가고. 그래서 힘쓰는 딱히 손해를 보지 않고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거래 내역을 보면 지금 네. 그렇죠. 힘쓰는 다 익절로 좀 마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이제 생각했던 좀 원칙적으로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케이스고 그리고 좀 수익률이 큰 케이스로 좀 봐 볼까요? 이거는 그냥 정찰주. 아쉽게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빨리 올랐지 몰랐는데 만약 그랬었으면 좀 더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었을 텐데 그냥 이거는 좀 정찰주 개념으로 그냥 들어가서 며칠 만에 한 20% 올라서 그냥 정리한 케이스고 이번 달에는 좀 레디캣, BITX 정도가 저한테 이제 좀 수익률이 컸던 케이스네요. 네. 알리바바도 좀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랬을 때 레디캣을 좀 보시겠습니다. 레디캣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장투를 이제 하려고 기업 분석도 이제 좀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저는 좀 드론 산업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 전쟁 때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끌었고 그 좀 성능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어서 사실 가격 조정이 어떻게 보면 그 드론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펠라다인 AI나 그리고 이걸로 봐볼게요. 저는 이제 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인데 사실 기업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조비가 가장 가치는 저는 좋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재력으로는. 근데 이제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조비는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이제 그 조정 눌림목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들어갈 만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이제 레디캣을 선택했고 이제 타점들이 좀 보였어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봤었을 때도 좀 규칙성들이 보이고 추세선 좀 타는 그림이 예쁘게 떨어져서 딱 이 눌림목일 때 그러니까 한 6.7달러 정도의 부근에 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7달러? 네, 금방에 왔었을 때 조금씩 샀고 익절하고 사고 익절하고 다시 바닥 찍어서 이제 샀고요. 이때 제대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매물대들이 계속 형성되어 있고 이때 좀 강하게 이 저항선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좀 저한테 느껴져서 이때 그냥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 반반 매수 생각하고 한 절반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날 이제 좀 크게 오르는데 못 들어서 조금 불안해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했고 그 다음에 뚫어서 이제 좀 매수해서 봤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었는데 확실히 좀 기술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참 오래 갖고 있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또 이게 스윙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7월 달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파가야 같은 경우도 완전 그 바닥에서 잡았는데 그때도 한 50% 먹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파가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좀 스터디 개념으로 파가야는 알게 돼서 같이 스터디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 저랑 비슷하게 샀던 분들도 안 팔았던 이유가 계속 파가야를 추격 조사를 하면서 적정 주가 측정하고 이제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 체크하면서 '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다 보니까 안 팔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윙 투자와 지금 말하는 좀 기업 분석을 적절하게 섞으면 템버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기업이 인제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한 만 원대, 2만 원 초반대에 샀었는데, 그때도 한 몇십 퍼센트 몇십 프로 먹고 그냥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못했고, 중간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면 좀 바닥권에 있는 또 주식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바닥권 위주로만 좀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저는 이제 코인 쪽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들어가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또 코인 쪽인데, 코인 쪽에서 뭐 보면 BITX 이것도 인제 ETF 상품인데요. 비트코인에 인제 좀 배당이 들어간 ETF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주,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쪼끔 변동성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좋았던 점은 사실 이건 좀 배당 보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꾸준히 이것도 이제 들어갔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좀 전략을 하는 편인데, 이 친구의 좀 패턴은 우선 21선, 그러니까 계속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라는 가정하에 21선 밑에 있었을 때 좀 모아서 21선 넘어섰을 때 팔면 괜찮은, 음 팔면 인제 좀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이 있다 보니까 그 배당이 들어오는 것도 좀 쏠쏠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21선 밑에일 때 사서 위에서 팔고, 밑에 있을 때 다시 모아서 팔고, 여기서도 팔고, 그리고 지금 인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밑에 더 내려올 줄 알고 '아 인제 사야겠다.' 인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반등이 나와서 아직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 쪼끔만 더 들어갈 걸이라는 생각은, 아쉬움은 있는데, 그 아쉬움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주가가 더 오른다라는 것도 믿음은 있지만, 이제 다음 달 배당이 들어오는 게 평소에 들어왔던 게 안 들어오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7월 전에는 또 이것도 7월 달에 인제 사야 되는데 했는데 날짜가 놓쳐 버려 가지고 이것도 인제 좀 이번 달 배당은 못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유튜버들이 좀 안 물론 제가 유튜버를 막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많이 안 알려줘서 사실 제가 몇 년 동안은 이 개념을 모르고 좀 투자를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좀 인제는 살짝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공유를 드리면, 저는 인제 보통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을 그을 때 사실 그 딱 가격대를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제가 저항선을 걸었다 하면 11.24달러에 사야겠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게 인제 그 파동을 이제 배우다 보면, 주식이 딱 어떤 특정 가격이 아니라 어떤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는 좀 개념을 지금 인제 이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런 추세선 박스 것도 그어 본 것처럼, 지금도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내려가면 그 아래 박스에서 움직이고, 인제 이런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해서, 그러면 이 박스라는 걸 존재했었을 때 우리는 '언제 사야 될까?'라는 부분도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기다리게 되고, 예전에는 되게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막 아무 위치에서 그냥 매수를 하고, 그리고 확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이라는 좀 개념을 이해해 가면서, 지금 이것처럼 '박스를 뚫어서 위에서 논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저점이죠. 그래서 이때 매수 들어가서 이 박스권에서 놀 때 이 상단에서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 이제 정리하고 이제 손절 라인도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죠. 이 백박스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개념이 좀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한 이 부분에 한 것 같아요. 64, 63? 볼까요? 그러면 55군요. 이거 55.86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가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 들어가서 이 아래에서 논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물을 타려고 했는데 이 박스권으로 더 밑으로 가니까 그러면 물은 좀 아직 타면 안 되겠다. 무작정 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박스에서 또 떨어지면 여기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놀 때는 그냥 좀 관망을 하고 올라오면 그때 이제 올라와서 이 바닥에서 다시 물타기를 해서 최대한 맞춰야겠다라는 좀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회복이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이건 뉴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다음 이 42달러 근처에 온다고 하면 일부 물을 타도 좋겠다.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되고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거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나만의 어떤 근거가 있는가 저는 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실패한 경험도 공유를 드리면 사실 이제 18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났어요. 사실 그 좀 실수한 거 가장 크게 이제 오픈도 이건데 어, 이게 실수한 거는 사실 제 원칙대로 가지 않았어요. 원칙대로 가지 않았던 게 이제 원인이었고 그 원칙대로 안 갔던 이유가 결국 욕심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딱 190만 원 정도 되니까 200만 원 그러면 수익을 좀 챙겨야겠다 해서 좀 크게 들어갔던 케이스거든요. 이 두 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픈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업 분석할 때 한번 이 기업 스토리가 재밌어서 기업 분석을 할 때도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도어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사실 제가 이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처럼 살짝 눌려주고 다시 오르겠다라는 그냥 시나리오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크게 올라간 걸 보고. 근데 원래대로라고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는 사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근데도 이제 이렇게 좀 잘못 들어갔고, 어, 이때 들어가서 한 번은 먹었던 것 같네요. 예, 한 번은 먹었고, 그 다음에 물타기, 여기 지지선 받고 이제 올라가겠다 했는데, 힘이 약하니까 그냥 이제 좀 손절을 쳤던 케이스인가?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요. 이게 7월 22일. 이게 금액을 봤었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해서 지금 아까 20%가 때려 맞은 것 같은데, 어, 16%, 22일.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아까 매수를 하고 전량 그냥 매도를 했네요. 예. 바로 꺾이는 것 같아서 그냥 손절 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사실 저는 이제 스윙에서는 묘미는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 물리면 이거 완전히 날아갔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더라도 우선 빠지자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 두 개로 보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 5일선을 뚫을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탈출하자 해서 탈출했고 바닥 좀 잡히네라고 해서 이제 좀 기미를 좀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는 좀 사기보다는 이 다음 박스권에서 돌고 좀 바닥 다지면 그때 다시 좀 들어갈 걸로 저는 우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냥 좀 밈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도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비쌌는데 계속 조정되어 떨어지다가 지금 회사가 좀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게 밈이 되면서.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슈라는 게 경쟁사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는 플랫폼인데 그 건물을 예쁘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인터넷으로 건물을 사고 팔게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 좀 다방이나 집방 같은데 좀 차이점은 그 인테리어, 집을 고쳐줍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없는 회사고 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경제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좀 세운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어, 이 박스권이 넘어가면 이 다음 박스권, 그러니까 5달러 이상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주식의 멘탈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레딧이라는 딱 그 같은 날 21일, 22일에 이 레딧 레버리지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딧 회사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회사고 그 좀 차트도 과거에 좀 봐왔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확신하는 좀 자리였거든요. 이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그러니까 레딧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계속 이 좀 추세가 좋아요. 이 일봉으로 보면 계속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가서 마치 비트코인처럼 타고 올라가고 지금 이제 좀 시총도 좀 좋아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고 여기 잠깐 밑에 내려왔었을 때 아, 지금이 기회다 생각해서 이제 사실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오픈도어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전체적으로 좀 조정 올려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몇 분 만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손절을 쳐버렸는데 알고 그 시간봉으로 봤을 때 그냥 개미 털기에 당했습니다. 지금 이때 사가지고 어 아래니까 사서 이제 오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딱 장 시작하자마자 전체적으로 다 지수 막 떨어지고 이거 한 8%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조정이다. 조정일 수 있겠다. 비중 조절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할 매도가 아니라 그냥 에이씨 오늘은 텄다 이래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도 뚫어버리는 그냥 깨버리는 거 보고. 근데 또 팔자마자 바로 회복하고 예, 개미 털기 제대로 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뭐 공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좀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개미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지금처럼 스윙 투자를 하면서 이런 그 차트 스윙 투자에 대한 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좀 유튜브를 통해서 최대한 저의 어떤 시행착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8분 30초가 남았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스 그 인터넷 웹상에서 보여지는 차트는 다 본인이 일단 그 추세선은 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 추세선이요? 네, 추세선은 다 제가 그렸습니다. 네. 사실 추세선 제 주변에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세선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린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 그냥 지금 도제님은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그 핀비즈에 보면 AI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제가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AI가 그려주는 게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려본 것과 AI가 그려본 거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또, 저도 그 추세선 그거를 자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을 어디까지 확대하냐 축선에 따라 이게 그 추세선이 그거에 맞춰서 또 바뀌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대표 W 추세선이라 이걸 자동으로 쓰고 있는데 확실히 분봉 차트든 일봉 차트가 됐든 주봉이 됐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그려지고 확인해서 대응하기는 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신한증권 투자앱에서 W 추세선을 자동으로 그려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에는 그게 있군요.
이제 다른 증권에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있는지는. 근데 거기는 네네. 이제 W 추세선이 자동 네. 그 이게 있어서 음, 제가 확대하는 그 해상도에 따라서 그 추세선도 좀 변하게 되고, 일단 그걸 자주 보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각적인 면도 좀 있고 생기고 맞아요. 좀 해서,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빅각 추세선 인근은 이런 부분은 어떤 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진짜 감각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좀 뭔가 근거라고 치면 좀 트레이더 씬에서 그 흔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좀 그런 트레이더들도 하는 말이 추세선과 뭔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시는 이동평균선도 사실 그렇게 맹신하지는 않고 그냥 참고만 한다라는 좀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봤고, 토스에서도 그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저도 이제 봤던 유튜브 중에서 좀 저한테 도움이 됐던 분이 그 단텐님, 그 주식 단타 단텐님 쇼츠로 이제 조금씩 한 번씩 보는데, 그분도 결국에는 최대한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본인만의 뭔가 보이는 기준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이 선을 보더라도 아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그렇게 크게 참고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봉이나 이제 좀 길게 봤었을 때, 아, 이 주식은 대략 정도로 어떤 선을 타고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게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도 유독 이 파란색 선에 좀 부딪히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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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고 올라가서 또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좀 기준들이 보여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지금 전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그 차트 매매 하시는 거 실전 매매 보여주시면서 좀 잘 봤는데, 혹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고를 안 하시나요? 그 차트 안에 이제 같이 거래량도 지금 보니까 바로 맨 네. 위쪽에 거래량 같이 지금 띄워주셨는데, 네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고 안 하시고 있나요? 그 트레이딩 하실 때. 거래량은 이제 사실 볼 때 저는 사실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래량은 아직 활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래량을 제가 참 이제 띄워놓고는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설거지? 이제 고점에서 갑자기 거래량 확 늘어서 그 다음날 거래량 확 줄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니까 좀 그 기준으로만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인지를 좀 볼 때도 이제 거래량을 좀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한 게 이제 솔직한 제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초보자분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보조 지표는 이제 스토캐스틱. 제가 진짜 그 스토캐스틱을 많이는 들었는데 이거 활용을 못하고 참고를 거의 안 했었는데, 확실히 스토캐스틱 시간봉으로 하다 보니까 스토캐스틱이 저는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참고하기 편한 보조 지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냥 과매도 딱 구간일 때 뭐 부분 매수의 시작점, 부분 매도의 뭐 시작점 좀 이 기준으로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너무 주식이 이제 종목이 많다 보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RSI 맨 밑에 있는 거 지표 있는 거 네, 그것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RSI가 70 넘어가면 일단 당연히 과열 구간, 그리고 네. 만약 19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투매가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심리 지표니까 투매가 일어나는 지표라고 하는데, 거의 19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삽니다. 아, 19 내려가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이 진짜 RSI를 좀
따라서 그렇게 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기하게도 그 요즘에 토스에서 이렇게 거래 다 뜨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샀고 평단가 얼마고 얼마나 그 수익 받는지. 그랬을 때 그걸 봤었을 때도 그렇게 들어간 분들 보면 옆에 봤을 때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RSI가 근데 RSI가 웬만하면 이제 스토캐스틱처럼 이렇게 잘 안 떨어져서 사실 저는 그런 종목을 아직은 못 봤는데 지금 스토캐스틱이나 지금 말씀하신 RSI 같은 거는 저 같은 초보자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보조 지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럼,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도제님이 또 발표를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